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가정에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 꾸미기, 입문하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디오를 하면서 주의사항이나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이론이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요즘은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쪽으로 입문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고 사용하기가 간편하죠. 원래는 이런 스피커가 두 개였는데 이걸 한 개로 만들어 버려. 왜 두 덩어리가 아니고 한 덩어리여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한 덩어리예요, 요즘은. 그 이유는 음질 때문이 아니라 두 개로 만들 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면은 제작 비용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간편하잖아요. 디자인도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이유 때문이지 음질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저는 스피커를 두 개로 분리해서 사용해 보시는 쪽으로 입문을 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가 음악이 만들어질 때부터 두 개로 분리돼서 재생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악 자체가 모노 방식은 수십 년 전에 끝났고 왼쪽 사운드하고 오른쪽 사운드가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녹음을 할 때부터 마이크도 따로 분리를 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피커도 적정하게 이렇게 좌우로 분리를 해서 스테레오 형태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재생을 해야 그 녹음 현장에서의 특유의 그 근사한 그 울림 톤이 나옵니다. 음색의 톤과 울림의 톤과 밸런스와 무대감과 입체감이 같이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스테레오 방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 소개를 한다면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앰프 따로 패시브형 스피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무선 액티브 스피커 쪽으로 추천을 먼저 하겠죠. 저희 채널에서 그래도 소개를 해서 국내에 그래도 꽤 인정을 받고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엘락, 데뷔 커넥스 DCB41과 DCB61 같은 제품이 대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 제품인데 비용을 약간만 더 추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음악적이면서도 좀 더 올라운드적이지 않나? 디자인도 좀 더 예쁘지 않나? 그런 제품 중에서는 트라이앵글 보레아 커넥트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보레아 커넥트 BR02라는 제품은 가격대가 지금 현재 아마 80만 원대일 거예요. 100만 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북쉘프 스피커 형태의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가장 우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또 좋은 제품들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캐프 저희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했던 제품 중에서는 추천을 했던 제품 중에서는 큐 어쿠스틱의 액티브 200이라는 제품 원래의 제품의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음악성이 좋은 제품이에요. 이 큐 어쿠스틱이 상당히 감성적으로 음색과 음악성이 좋은 제품이다. 저음도 크기에 비해서는 제법 풍성하게 나온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오디오라는 분야를 취미적으로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내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것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정통입니다. 과거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품성의 제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100만 원 미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품성의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이 윈 오디오가 나와줘서 하이파이 입문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에버솔로 플레이 전원을 넣으면 굉장히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 이펙트 같은 게 정말 멋지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에버솔로 제품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에버솔로 제품이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뒤에 후면 단자도 보시면은 굉장히 단자 구성도 화려하고요. 서브우퍼 전용 단자도 있죠. HDMI ARC 단자도 있죠. 광 단자, 코엑시얼 동축 단자, 아날로그 단자, 심지어는 턴테이블 포노 단자, USB 입력하는 단자, 랜 단자,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룸 피트 기능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일종의 오토 세팅 기능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현존 최고 수준의 EQ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요. 매우 훌륭합니다. 네트워크 구글 캐스트 기능이라든지 DLNA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최신 블루투스 버전 같은 건 기본 당근이고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 제품 중에서도 네트워크 기능 들어가 있는 제품이 별로 없죠. 고작 해야 블루투스 기능 정도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100만 원대에서 네트워크 기능까지 제대로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네임 102.
요 아래에 있는 네임 102 제품이 또 대표적이고요. 다양한 EQ 기능이라든지 그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까지 이용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음색을 커스터마이징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에 북쉘프 스피커만 하나 연결을 해주시면은 정말 근사한 스테레오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와피델 12 다이아몬드 12 시리즈, 큐어 어쿠스틱, 쿼드,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그리고 뭐 여기 뭐 어쿠스틱 에너지도 갖다 놨습니다만은 솔직히 어쿠스틱 에너지는 좀 구동이 어려운 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정도 매칭으로는 완벽한 성능이 나오지 않고 어쿠스틱 에너지 다운 사운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네임 102 정도는 매칭을 해주셔야 좀 구동이 좀 되는가 하는 정도의 느낌이 나와준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EQ 조정도 해주시는 게 좋다. 아마 저는 EQ 조정을 꼭 좀 하시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조언을 드리는데, 아마 실제 구매자분들 중에서 EQ 조정 해가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해야 뭐 절반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좀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좀 디자인 예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의 경우에도 20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뭐 윈 오디오, 윈 앰프에다가 아니면 에버솔로 플레이 이런 제품에다가 북쉘프 스피커 하나를 매칭을 했을 때 윈 앰프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안 넘으면서도 북쉘프 스피커 매칭이 가능합니다. 윈 앰프의 경우에는 윈 앰프 울트라라든지 에버솔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만 원 중반, 100만 원 제일 저렴하게 하자면은 1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유명 북쉘프 스피커로 스테레오 시스템, 분리형 스테레오 시스템 구성이 가능해요. 좀 고급 북쉘프 스피커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미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북쉘프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컨대 뭐 작으면은 뭐 5.25인치에서 크면은 한 8인치 사이즈의 우프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는 북쉘프 스피커를 2개를 연결을 해서 우리 집에 어울리는 배치가 가능하다. 좌우 공간 비율 맞추고 앞뒤 비율 맞춰가면서 스피커 배치를 하면은 상당히 근사한 공간감과 무드감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격이 같거나 윈 앰프 쪽으로 매칭을 한다라면 가격이 더 오히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그냥 한 덩어리짜리가 좋아 해가지고 한 덩어리짜리 제품들의 매출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능력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단자 구성도 비교가 안 되고, 만듦새도 비교가 안 되고, 브랜드의 역사와 유래 이런 쪽에서 보기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 가격이 이쪽이 특별히 더 비싼 것도 아닌데 왜 이쪽을 더 마다하는가, 더 싫어하는가. 스피커가 2개라서 힘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미니 오디오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또 있다라면은, 앰프의 비용을 많이 쓰실 게 아니면은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너무 허전해가지고 스피커 제품을 하나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은, 이 스피커 마니아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스피커거든요. A1 40주년이라고. 앰프를 저렴하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어쿠스틱 에너지 액티브라는 액티브 스피커가 출시를 했어요. 좋은 가격에. 오히려 그 제품을 더 추천을 합니다. 음색은 거의 비슷해요. 음색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앰프 세팅까지 다 끝내놔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오히려 더 추천할 수도 있죠. 마니아분들은 사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사세요. 그래가지고 앰프 매칭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분들은 알아서 다 사십니다. 그러면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나 수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음압이라는 수치가 있죠. 능률. 그러면은 이런 정도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음압이 낮으면은 한 85, 6dB, 이 정도면은 되게 낮은 거예요. 음압이 높으면은 90dB이 넘어가죠. 그 음압 차이가 한 2단계 정도, 한 2dB 정도 차이가 나면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처음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미니 사이즈의 앰프들에 물려보시면은요, 음압이 한 87, 8dB 미만인 스피커들 물리면은요, 그냥 팍 답답해집니다. 확연히 답답해집니다. 소리가 스피커 바깥으로 생생하게 튀어나와주고 펼쳐지는 느낌이 확 죽어요. 그래가지고 밋밋해집니다.
음압이라는 게 구동하기가 어렵냐 쉽냐를 완벽하게 100% 규정 지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은 입문기들끼리 매칭할 때는 그래도 꽤 도움이 됩니다.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제발 부디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라. 이런 정도 되는 앰프보다 나는 조금 더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 좀 더 고급 스피커를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앰프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100만 원대의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앰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대에서 가장 구동력이 뛰어나면서 단순 블루투스 기능이 아니라 풀 네트워크 기능까지 싹 다 탑재를 하고 있는 제품, 어떤 제품이 있겠습니까? 구동력이 정말 훌륭하면서도 동급 최고의 구동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급 최고 수준의 EQ 기능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급 최고의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 네임102입니다. 네임102. 네임 오디오 제품답게 네임 오디오 전용 앱이나 DLNA라든지 구글 캐스트 기능이라든지 무선 프로토콜 기능 갖추고 있으면서 스마트폰과 원활한 네임 오디오도 제공하는 풀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동력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디자인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요.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슬림하고요. 근데 이제 볼륨 노브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관련 커뮤니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제품이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앰프의 성향이라는 게 스피커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여주면서 다이나믹하고 명징한 사운드를 내주는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스타일의 앰프가 있고, 반대로 중저음을 푸근하게 내주면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로운 사운드를 내주는 성향이 또 따로 있어요. 네임 오디오는 전자,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스타일의 구동력이나 음색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좀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하고 중저음이 풍요롭게 잘 나오는 그런 감미로운 성향의 앰프를 선택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는요, 비슷한 가격대의 100만 원대 중후반에서 그런 앰프를 선택을 하시면은 구동력이 매우 떨어져요. 네임102 같은 제품보다는 사운드가 좀 밋밋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다는 것, 좀 소극적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대에서는 없으면은 어떤 제품이 그런 특성으로 확실하게 더 좋냐? 대표적으로 저는 유니슬리너치의 유니콘 누오보 같은 앰프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니콘 누오보는 블루투스 기능도 없고 디자인도 옛날에는 그런 디자인이 괜찮았다. 만듦새가 고급스럽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 볼륨 노브가 묵직해서 좋다. 부드럽고 묵직하게 돌아가서 좋다. 로고는 나무로 각인을 해놔서 고급스럽다. 멋지다. 대체적인 중립적인 평가였었는데 요즘은 그런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쳐주지도 않죠. 트렌드에서 밀려가지고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제작을 할 필요도 없고 판매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좀 더 많이 듣자, 음악을 좀 더 평소에 자주 듣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가의 오디오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그분한테도 마음에 들을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유명한 곡 위주로 들으려고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상황별로, 분위기별로 어울리는 곡들을 자기 코드에 맞게끔 찾아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옛날의 경우에야 내 코드하고 좀 맞는 라디오 채널을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CD를 구매를 해서 듣는다든지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CD 구매해서 듣는 게 쉽지가 않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 정도 써주시는 게 거의 필수이긴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장르별 분류가 따로 있죠. 일단은 음악을 틀고 보세요. 음악을 틀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느낌의 음악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럼 계속 들어요. 하루에 나한테 맞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단 한 곡만 찾을 수 있어도 그거는 그 음악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음악을 통해서 뭐 상당히 큰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을 틀자마자 유명한 곡이 나와야 된다.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하대. 이 곡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곡을 내가 외워야 돼. 어디 가지고 같이 흥얼릴 수 있어야 돼. 그런 강박을 갖지 말자 이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일단은 음악의 이 영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일단 틀고 보자 이거예요. 집에서 주말에 정말로 가볍게 커피 한 잔에 제 와이프가 간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줍니다. 샌드위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렇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옆에다가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놔요.
재즈 음악을 딱 들었을 때의 잡념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쫙 감성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마치 제가 어디 여행지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저의 이런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이파이 오디오에 좀 더 부담 없이 좀 더 입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